자, 이제 마지막 지구의 역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에 앞서서 일단 목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처음에 지층의 생성 순서에 대해 먼저 배웁니다. 우리가 지층이 생성될 때는 일단 우리가 이 지사학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지층의 생성 순서를 보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지사학의 법칙은 우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수평 퇴적의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층 누중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군 천의의 법칙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합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지층의 퇴적과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관입의 법칙까지 같이 더해지면 이러한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파악하는 문제가 여러분 나중에 잘 출제된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지층 지사의 법칙에 따라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판단하면서 이렇게 또 지층이 또 근처에 있는 지층 간에 이렇게 대비를 가능하거든요. 우리 시대적 대비.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암상에 의한 대비라고 있습니다. 자, 암상에 의한 대비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석회암층이나 응회암층 이런 그 열쇠층이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가 응회암층 같은 경우 우리가 화산재잖아요. 화산이 한번 쌓일 때는 이 지역에 딱 전체적으로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화산이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게 좀 쌓여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 지층의 정도에 따라 뭐 예를 들어서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그냥 말로 하기 좀 그러니까 이쪽이 응회암층이고 이쪽이 응회암층이다. 그러면 요 두 가지 층은 이 시기가 만약에 완전히 지금 예를 들어 나중에 뒤에 나온 개념이겠지만 반감기가 적용돼서 완전 똑같다고 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층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같은 시기에 퇴역됐겠죠. 그러면 이 바로 위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얘들이 같은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화석에 의해서도 또 대비가 납니다. 우리가 이제 화석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뭐, 딱 정해진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생대 딱 얘기하면 이제 뭐 삼엽충이라던가 중생대, 암모나이트 이런 식으로 이 화석이 어느 시기에 존재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층의 연령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대 연령을 구할 때는 이제 앞에 말했던 이 앞에 지사학의 법칙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절대 연령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화학을 배운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혹시나 지구과학 배운 사람들은 처음 듣겠죠. 이 방사성 동위 원소는 이제 이 반감기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방사성 동위 원소 예를 들어서 이 방사성 물질이 예를 들어 100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특정 시기가 지나면 50으로 줄고요. 또 지나면 25로 줄고 점점 절반씩 줄어드는 이 시기가 이제 한 물질에, 즉 한 원소는 무조건 동일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여기 파트에서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그쵸? 뭐 한 문제보다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무조건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자, 표준화석을 가지고는 뭘 할 수 있죠? 그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다, 그죠? 시상화석을 가지고는 뭘 할 수 있죠? 그 생성했을 때의 기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화석은 대표적으로 그 시대에 맞는 화석들이 있다 그죠? 아까 말했다시피 고생대 삼엽충, 중생대 안보나이트, 뭐 신생대 메머드, 뭐 화폐석 이런 거라던가 이런 게 있다 그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가 크게 일단은 시생누대랑 원생누대, 그 다음에 현생누대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도 가능하고요. 이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는 전부 다 선캄브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선캄브리아 시대에 현생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이 구분 기준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실시대의 기후는 어떻게 연구합니까? 일단 화석을 통해서 연구도 가능하겠고요. 그다음 우리가 나무의 나이테, 우리가 나무 나이테는 생각해보면 나무 나이테가 나무가 성장할 때 나이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 나이테가 넓으면 나무가 성장 잘했으니까 그만큼 기후가 따뜻한 거겠죠. 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빙하 코어를 시추해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빙하 안에는 그 시기에 대기의 성분이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빙하 코어를 시추하게 되면 그 시기에 대기를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각 시대별로 그 환경, 어떤 환경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이제 뭐 빙하기가 몇 번 있었는지 혹은 또 이제 온난화 기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시대에 살았던 생물, 보통 이제 표준화석 같은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출현 시기 같은 것 좀 중요합니다.
이 출현 시기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세 번째 이 파트가 제일 외울 거리도 많고 제일 공부할 거리가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참에 한번 정리 한번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노트 한번 정리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우리가 4단원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잘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지사학의 법칙에 대해 먼저 배웁니다. 자, 우리 지사학의 법칙에는 우리가 총 5가지 법칙이 있었다, 그죠? 맞죠? 네, 5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수평 퇴적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제 퇴적물이 쌓일 때는 우리가 이 수평면과 나란하게 이렇게 쌓이죠, 그죠? 퇴적물이 이렇게 막 옆으로 쌓이는 거지 않겠습니까? 퇴적물은 전부 다 수평 방향에 쌓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층이,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경사된 지층이 있죠. 아, 지층이 기울어져 있거나 휘어져 있으면 아, 이게 지각 변동이 있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지층 누중의 법칙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자, 지층 누중의 법칙은요, 우리가 퇴적물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누적적으로 쌓이니까 당연히 아래에 있는 지층이 위에 있는 지층보다 더 먼저 퇴적됐다는 거,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지층의 역전 여부는 당연히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이런 그 퇴적 구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화석을 이용해서도 판단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군 천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동물군 천의의 법칙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서로 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지층에서 이 나오는 생물들이 있죠. 근데 이 생물들이 당연히 이게 새로운 지층으로 갈수록 더 진화된 생물이 나오겠죠. 우리가 생물이 점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화된 생물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동물군 천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부정합의 법칙. 자, 일단 부정한 면을 경계로, 우리가 부정한 면은 퇴적이 잠시 중단된다 했잖아요. 그죠? 이 조금 오랜 기간 동안 중단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부정한 면 위에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부정한 면 위에는 기저여감이 관찰될 수 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관입의 법칙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관입은 앞에서 했죠. 앞에서 했듯이 원래 지층이 있는데 여기 만약에 관입이 딱 들어갔으면 당연히 이 관입한 암석이 당연히 이제 그 관입한 암석보다 관입당한 암석이 더 먼저 생성된 거죠. 관입당한 암석이 관입한 화성 암석보다 더 먼저 생성됐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변성작용 여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이 B가 관입이 됐는데 A랑 C에서 다 변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 A랑 C가 원래 존재했겠구나. 그 다음에 B가 관입했구나인데 보시면 이제 A만 변성작용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 A가 퇴적되고 B가 관입한 다음에 또 기저감도 보이시죠? 그 위에 C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지층의 대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층의 대비는 일단 첫 번째 암상에 의한 대비. 이 암상에 의한 대비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암석의 종류, 우리가 이 건층 또는 열쇠층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응해암층이나 석탄층, 그죠? 응해암층이나 석탄층이 주로 건층으로 사용되면 보통은 응해암층이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응해암층은 화산암이잖아요, 그렇죠? 이 화산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화산이 만들어진 시기, 딱 그 특정 시기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넓은 지역에 만약에 지금 보시면 이거 암산형 대비 예시 볼게요. 이렇게 응해암이 이런 식으로 대비가 돼 있다고 하면 이 위에 있는 이 석회암들은 전부 다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다고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석에 대한 대비. 우리가 화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표준 화석은 우리가 그때 시기만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멀리 있더라도 이 예를 들어 지금 삼엽충 있죠. 여기도 삼엽충 있죠. 삼엽충 있죠. 아, 그러면 이 지역은 전부 다 같은 시기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전부 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에 대비해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대 연령은 우리가 앞에 말했다시피 이 지사학의 법칙을 적용해서 서로의 순서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게 몇 년도에 퇴역됐다, 언제 퇴역됐다는 걸 알 수는 없지만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 느리고 이런 건 알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알 수 있다. 상대 연령이죠. 자, 이제 절대 연령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반감기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감기는 뭐냐면요. 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불안정합니다. 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붕괴를 하게 되거든요. 이 처음 함량의 절반으로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 원소에 따라 딱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원소에 따라서 이 반감기도 항상 일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셔야 되고, 이거를
원래 존재하는 원소를 모원소라고요. 이게 새롭게 분기해서 생겨난 원소를 자원소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모원소가 처음에 10이 있었으면 반감기 한 번 지나면 모원소가 5가 되고 자원소가 5가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한 번 더 지나면 모원소는 여기서 2.5로 줄고 자원소는 7.5. 이 반감기를 가지고 연령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됐죠? 아, 그 전에 이 상대 연령 결정하는 거 이거 탐구자료 살펴보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이거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무슨 법칙 쓴다고요? 지사학의 법칙을 활용해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반감기와 절대연령의 관계는 일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원사용량 당연히 지속적으로 쭉쭉 감소하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감기는 보면 약간 이 반비례 곡선처럼 그려지는데 모원소가 그렇죠? 자원소는 대신 반대로 증가하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반감기에 여러 가지 이 원소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만 놓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엄청 긴 시기에 쓰이는 것들이 이제 좀 보인다 그죠? 한 45억 년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대체적인 시기는요. 보통 이 C, 14C짜리를 좀 많이 씁니다. 보통 한 6,000년 정도 되죠. 그죠?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방사성 탄소가 보통 연대 측정에 잘 사용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실세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화석이 잘 생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생물체에 뼈나 줄기와 같은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생물체가 분해되기 전에 빨리 묻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태정암이 생성된 다음에 심한 지각 변동이나 변성작용 받지 않아야지만 화석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화석이 좀 발견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아마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쵸? 자, 일단 그 다음에 이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 이건 여러분들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자, 표준 화석은 일단은 이 특정 기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는 시기를 알 수 있는 거죠. 특정 기간에만 생존했다가 멸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룡 못 보잖아요. 삼엽충도 못 보고 매머드도 못 보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 화석은 그 시기에만 딱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상 화석은 지금도 있습니다. 얘는 기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자연 환경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은 대신 좁겠죠. 그러니까 이제 표준 화석은 짧은 시기 살았지만 분포 면적은 좀 넓습니다. 이것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고사리 있다, 그죠? 네, 고사리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질대의 구분에 대해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일단 지구는요, 약 46억 년 전부터 일단 우리가 이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가 현재 지질시대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구가 약 46억 살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분 기준을 세 가지로 나눠보자면요. 이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생누대랑 원생누대는 합쳐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현생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거 단위 하나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지구가 46억 년이 지구 나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중에서 생명체 출현은 약 한 40억 년 전 정도부터 이때부터 지금 고생대까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요. 5억 4천만 년, 5.4억까지가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까지는 이 사이가 고생대고요. 그 다음에 2억 5천부터 이제 6,500, 약 6,600도 괜찮습니다. 6,500만 년 전까지는 중생대입니다. 그럼 이제 이 이후가 신생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거 시대 구분, 이 기준, 요거는 한번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고기후 연구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두겠습니다. 첫 번째, 화석 연구. 자, 우리가 기후를 연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시상화석이겠죠. 네, 시상화석으로부터 과거의 기후를 추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층의 퇴적물도 연구할 수 있고요. 퇴적물 속에 보존되어 있는 뭐 꽃가루 화석이라던가 이런 거 분석하면 됩니다. 나무의 나이테 연구. 자, 나이테 같은 경우는요. 이 나이테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나무가 자라면서 이렇게 나이테가 이렇게 폭이 좀 넓어진다. 그 나이테가 점점 생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폭이 넓을수록 나무가 어떨까요? 나무가 더 잘 자랐겠죠. 그러니까 이때 시기가 따뜻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시기에 나무가 더 잘 자라겠죠. 뭐 광합성을 더 잘할 것이면서 성장을 더 잘하겠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빙하 코어 연구. 우리가 이제 빙하 속에는 이제 공기 방울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과거 대기 조성을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것도 하나만 더 알려주겠습니다.
이 당시에 산소 동위 원소 비율, 이게 산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8O랑 이렇게 16O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는 이 16O죠. 그러면 이 18O가 만약에 이 비율이 증가했다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하냐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물 분자에 이게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이 물 분자의 증발이, 우리가 온도가 만약에 더 높을수록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물 분자가, 이 분자량이 적을수록 증발이 좀 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그럼 온도가 더 높아졌단 말은, 그래도 온도가 높으니까 이 물 분자가 아무리 분자량이 더 큰 물 분자라 해도 더 많이 증발 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기가 즉 따뜻한 시기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산소 동위 원소 비율이 높다 그러면 따뜻한 시기이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지질대 기후는 이거 뭐 나머지 빙하기 같은 거 있었던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신생 다 있었지만 한 가지 포인트.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런 조건에서 빙하기 없는 시기를 찾으라 하면 중생대 바로 하면 됩니다. 됐죠? 중생대는 대체로 온난한 시기가 지속됐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남았죠?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약간 외워야 될 핵심적인 사항들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성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일단은 상당히 오래된 시기입니다. 아까 어느 정도 했죠? 거의 한 40억 년 전 정도로 생각해야 했죠. 그죠? 40억 년 전부터 약 5억 4천만 년 전, 맞죠? 네, 이까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기록이 대부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알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지점, 일단 시생누대가 먼저 출발점이거든요. 일단 시생누대에서는요,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습니다. 이 최초의 생명체는 바로 남세균인데요. 이 남세균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 이 남세균이 만들어진 화석이, 남세균에 의해 만들어진, 그러니까 남세균 이 형태가 만들어진 화석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생누대 스트로마톨라이트, 이게 또 시읒 시읒 이렇게 연관 지으면 좀 외우기 쉽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원생누대도 똑같이 볼게요. 이 원생누대는 일단은 남세균이 광합성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광합성 결과물로 산소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산소의 양이 점점 증가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말기에는 최초의 다세포 동물이 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에디아카라 동물군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이응이응입니다. 원생누대는 에디아카라 동물군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이 다세포 동물은 육지에 태어났을까요? 육상 생물일까요? 아니면 뭐 바다 생물일까요? 당연히 바다 생물이겠죠. 왜냐하면 육지에 생물 출현한 거는 고생대부터입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물이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다들 약간 육지에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지만 바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 넘어가 볼게요. 자, 고생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총 시기가 이렇게 있죠. 캄, 오, 실, 대, 석, 패. 이것도 순서들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세한 순서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말기에 판게아 형성됐다는 거,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일단 캄브리아기는 일단 삼엽충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는요. 오르도비스기는 어류가 출현한 겁니다. 어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는 이제 뭐 필석들 또는 이제 뭐 산호, 뭐 갑주어 이런 애들이 출현했다는 거. 자, 대봉기는 이제 어류가 전성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출현 시기와 우리가 출현하자마자 전성기 맞이할 수 없잖아요. 전성 시기는 조금 다르다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서류가 대봉기에 출현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양서류가 언제 전성기일까요? 다 한시기에 넘어선 석탄기고요. 파충류가 석탄기에 출현하고요. 마지막 폐렴기에는 이제 거시식물이 출현합니다. 그러면 거시식물은 당연히 번성은 중생대에 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중생대입니다. 자, 중생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온난한 기후가 지속되기 때문에 빙하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판기아 분리되기 시작했고요. 자, 중생대는 세 가지입니다. 트지백입니다. 트지백.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자, 일단 트라이아스기 때 일단은 바다에 암모나이트 생겼고요. 당연히 공룡도 나오고, 자, 포유류가 출현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거시식물이 아까 앞에 고생대 말에 출현했죠? 거시식물이 이제 번성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시식물이 번성 계속하고 공룡하고 이제 시조새, 쥐라기에는 시조새 출현했다는 거 포인트입니다. 파충류와 조류가 합쳐진 시조새 출현했다는 거. 자, 그다음 말기엔 당연히 공룡 암모나이트 멸종했겠고, 중요한 사실 이제 속시식물이 출현한다는 거죠. 아, 됐죠.
자, 이제 신생대입니다. 신생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빙하기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 빙하기가 간빙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히말라야 산맥과 알프스 산맥, 아, 맞다. 산맥도 한번 읽으면 좋겠네요. 일단 중생대는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이고요. 고생대가, 여기 나와 있으려나요? 안 나있긴 하지만 하나만 알아둡시다. 고생대 적어 놓을게요. 고생대 산맥은요, 우리가 아마 앞에 대륙이동설 할 때 배웠습니다. 칼레도니아 산맥과 에팔레치아, 에팔레치아 산맥. 이 두 가지 산맥이 고생대에 생성된 산맥입니다. 그쵸? 자, 그럼 중생대는 뭐라고요?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신생대는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됐죠? 이 산맥에 해당하는 시기도 간혹 문제 나오더라고요. 자, 신생대는 8, 4, 4입니다.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입니다. 자, 처음에는 당연히 화폐석이 번성했겠고요. 자, 거시식물을 했지만 속시식물이 번성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제4기에부터 이제 표류가 번성합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속시식물 당연히 계속 치생대에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 같은 경우는요. 거시식물은 고생대에 출현하고 중생대에 번성했고요. 속시식물은 중생대에 출현해서 신생대에 번성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일단 이 멸종식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 대멸종은 총 5번 있었답니다. 이 대멸종 5번, 이것만 좀 알아둘까요? 대멸종은 총 몇 번입니까? 5번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5번 시기가 왜 나옵니다. 대본 오르비스 말에 한 번, 대본기 후기에 한 번, 패령기 말에 한 번,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말에 한 번, 백악기 말에 한 번, 이렇게 총 5번이 있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끝났네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지구과학 뒷단원부터 해서 지금까지 정리를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에 한번 옮겨보시고 그 다음에 약간 어느 정도 내가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싶으면 좀 기본 문제를 좀 풀면서 개념 한번 더 익혀보신 다음에 6월 모의평가를 치고 나면 제가 이제 6월 모의평가도 해설을 올립니다. 뭐 지구과학도 올리고 당연히 생명과학도 올릴 거고요. 여러분들 생명과학 제 거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생명과학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원래 이제 또 국어랑 생명을 둘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생명, 지구과학 다 가르치고 있죠. 국어랑 과학 다 하고 있는데 이제 국어 영상도 제가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모평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 한 번 더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